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가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찾고 또 게다가 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 가는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한국 인접 국가 여행까지 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팁인데 이것을 갖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도 당시에 제가 보편적으로 한국을 하면 꼭 베이징을 들렸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베이징 들리는 게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베이징 가는 비행기가 많이 없기 때문이고, 또 북경을 갔다 오시면 한국 입국할 때 PCR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는 북경에 아는 지인분들이 몇십 분 계셨기 때문에 항상 한국 갈 때는 에어차이나를 갖다 타고 북경에 갔다가 또 한국에 왔다가 또 한국에 올 때 잠시 북경을 경유해서 미국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런 비행기표를 이용할 때 이코노미를 평균적으로 얼마를 줬냐면 평균 가격은 500불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진짜 500불 정도였어요. 제일 싸게 티켓을 산 거는 230불에 산 적도 있습니다. 자, 230불로요. 왕복입니다. 텍스 다 포함해서 230불에 간 적도 있는데 LA에서 북경을 갑니다. 북경에서 한 열흘 정도 쉬고 한국을 들어옵니다. 1시간도 안 걸리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본인 볼일 다 보고 나서 한국에서 또 다시 미국 올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북경을 갔다가 거기서 환승해서 미국을 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가격이 너무 싸요. 230불이면 여러분 할만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한국 직항 비행기가 보편적으로 한 1,400불 정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법 말고도요. 북경 말고도 방콕을 갔다 오는 방법도 있고 일본을 갔다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비행기가 제일 비싸요. 요거는 좀 솔직히 저는 폭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있죠. 그리고 또 신생회사인 프레미아 항공이라는 곳이 있는데 프레미아가 조금 더 싸긴 하지만 저가 항공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가격이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 비쌉니다. 불과 한국이랑 1시간밖에 안 떨어지는 일본을 가는 비행기도 이 한국이 훨씬 더 비싸요. 일본 국적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잘 항공사라든가 에나항공 이런 것에 비교해도 훨씬 더 비싸고, 다른 나라 가는 곳, 북경 가는 곳이나 아니면 홍콩을 가는 곳, 아니면 대만이나 타일랜드 여기에 가는 것보다 한국 가는 비행기표가 제일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제일 싸게 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코로나 끝나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예전처럼 500불에 한국 갈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싼 게 사실 중국 항공사였어요. 근데 중국 항공사를 이야기하면 항상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첫 번째, 중국 항공사 어떻게 믿고 그걸 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중국 항공사라고 비행기 중국제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 최신형 비행기, 좋은 비행기 타고 다녀요. 다 보잉 아니면 에어버스입니다. 전 세계 큰 항공사들은 다 그걸 씁니다. 자, 그리고 중국 항공사가 솔직히 대한항공 규모의 4배, 5배 규모 정도로 큽니다. 남방항공, 동방항공, 그다음에 에어차이나 이 세 회사는 전 세계 랭킹 6, 7, 8위일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비행기 사고율로 따져도 중국 항공사가 한국 항공사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시지만 항공 사고 났던 거, 이걸 갖다 쭉 기록을 해갖고 나온 거 보면 중국 항공이 항공 사고가 제일 적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꾸 한국 항공사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 항공사 탈 때는 정시에 출발하는 경우가 LA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에어차이나를 타고 다녔을 때는 한 번도 정시에 출발 안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시간 약속도 잘 지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중국 항공사 음식 못 먹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른데 저는 중국 항공사 음식도 괜찮습니다. 중국식 음식이 있고 또 서양식 음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식 음식보다는 냄새가 덜 나는 서양식 음식을 먹고, 또 중국 항공사 시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또 기질에 따라 다르고 말투에 따라 다릅니다. 광동어로 쓰시는, 예를 들어서 남쪽을 가시는 분들 비행기는 보편적으로 좀 시끄러운 편이고요.
북경간 쪽은 상대적으로 되게 조용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건 불가능하고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한국을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일본에 놀러 갔다가 한국에 오는 거 한 700불 선에서 갔다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가 번쩍 뜨시죠? 예. 지금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고 가시면 1,400불 이상 좀 될 겁니다. 자, 비행기표를 찾는 곳은 여러 개가 있는데 스카이스캐너라는 곳, 스카이스캐너라는 곳을 갖다가 많이 씁니다. SKY 스캐너, 스카이 스캐너라는 곳. 여기가 비행기표를 갖다가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스카이 스캐너는 아주 뭐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라운드 출입해갖고 LA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서울이니까 SEOUL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서울에서 인천공항 매달 며칠 날 갔다 매달 며칠 날 오겠다. 그리고 서치 플라이 이렇게 딱 누르시면 제일 최저가를 좀 알려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관광사를 이용하는 가격이나 여기나 비슷하고 어떨 때는 한국 관광사가 조금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예매하실 분들은 여기서 가격 찾아보시고 여행사다가 한번 문의해 보시면 여행사가 조금 1, 20불이라도 더 싼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자, 근데 나머지 항공사들은 안 그래요. 자, 한국에 지금 가는 거 아까 찾아봤죠? 아시아나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 직항으로 한국에 갔다 오는 게 1,312불이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 1,366불 정도도 있고 1,370불 정도가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을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나 하나? 여기 옆에 항공사에서 클리어 올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코리안 에어라니까 코리안 에어. 코리안 에어를 누르면 1,586불. 제일 싼 거가 1,700, 뭐 1,500. 조금 아시아나보다 비쌉니다. 이거는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원스톱 하는 거네요. 원스톱은 뭐 이 돈 내고 갈 필요가 없죠. 원스톱 안 하는 걸로 한번 찾아보면 여기서 원스톱, 투스톱을 다 꺼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일 싼 게 1,547불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넌스톱 중에서 제일 싼 거는 셀렉트 올 버튼을 누르셔갖고 쭉 한번 보면 얼마일까요? 넌스톱 중에서 제일 싼 거는 치퍼스트가 1,312불짜리가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그나마 제일 쌉니다. 자, 1,312불에 이코노미를 타고 한국에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한국에 가시면서 이 똑같은 날짜에 태국 여행을 한번 갔다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본 게 있어요. 찾아본 건 뭐냐면 LA에서 방콕을 2월 9일 날 갔다가 방콕에서 2월 15일까지 놀다가 서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또 2월 22일까지 지내다가 LA로 오는 이런 편이에요. 이걸 갖다가 서치를 해갖고 서치 플라이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온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나라를 더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아시아나잖아요. 1,265불이에요. 아까 보신 건 얼마죠? 항만 갔다 오시면 1,312불이에요. 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방콕 여행까지 갔다 오실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웃기죠? 방콕은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서 방콕까지 직접적으로 가는 비행기가 전혀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미국에서 방콕을 놀러 가시려면 꼭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나에서 서울까지 온 다음에 인천에서 방콕 다시 갈아타갖고 방콕에 좀 놀러 가는 겁니다. 가는 데는 좀 시간 걸리죠. 20시간 50분이 걸립니다. 총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자, 그렇지만 한국에 가셔서 이렇게 방콕 갈 때 처음 여행할 때 조금 수고스럽지만 방콕에 한번 가셔갖고 한 일주일 동안 편하게 노시고 나중에 방콕에서 서울로 돌아오실 때는 5시간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 일 보시고 서울에서 미국에 오실 때는 1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자, 근데 가격은 1,265불이에요. 자, 그리고 다닌 거리가 더 많기 때문에 마일리지도 오히려 더 많이 쌓이겠죠.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만 1,300불을 갖다가 주시고 1,312불 돈을 왜 더 주시고 이렇게 한국을 갔다 오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똑같은 날짜 지금 한국에 며칠에 되면 2월 15일 날 들어서 2월 22일 날 들어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를 다 조금 바꾸고 보겠습니다. 2월 15일 날 들어서 2월 22일 날 들어오는 걸로 요거 라운드 출입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 날짜만 하면 1,205불이 나옵니다. 제일 싼 게 이게 에어프레미어예요. 에어프레미어 아시아나 아닙니다. 자, 아시아나는 1,310불이에요. 제일 싼 게 1,310불. 자, 한국만 갔다 오신 건 1,310불. 그다음에 태국까지 같이 여행 갔다 오신 건 1,265불입니다.
너무 가격 차이가 나죠. 예. 이래서 스카이 스캐너로 이렇게 많이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스카이 스캐너는 많이 해보시는 게 대수입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뭐 전혀 계획 없이 찾아보는 겁니다. 자, 한국만 가는 건 라운드 트립이고요. 원웨이는 아니니까 멀티시리를 갖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A에서 도쿄를 한번 가보죠. 예, 도쿄를 한번 가보고요. 도쿄에서 아무 공항이나 그다음에 도쿄에서 있다가 또 인천공항 SEOUL 예, 그러면 인천공항 나오고 다시 인천에서 서울 와야 되겠죠. add another flight 눌렀고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 그래서 이 똑같은 날짜고 2월 15일 약간 28일 이렇게 아무렇게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을 들렸다가 가는 거예요. 예. 자, 뭐 더 싼 가격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시아나는 아니고 다른 거랑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번 검색이 다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죠. 예. 1,101불 정도가 제일 싸게 가는 거예요. 자, 집 에어라는 걸로 LA에서 나리타까지 디렉트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리타에서 인천까지 가는 거는 한국의 티웨이 항공사라는 걸 타고 가고요. 올 때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타고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유를 해갖고 LA 도착하는 건데 1,100불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 1,300불이랑 1,100불이에요. 1,100불에 일본 여행까지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제일 큰 항공사가 뭐냐면 저펜 에어라인, JAL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나 항공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시아나 같은 존재고 JAL은 한국의 대한항공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적기랑 필적할 정도로 큰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항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 집 에어라는 게 있고 피치 에어라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집 에어는 저펜 에어라인에서 만든 저가 항공사고 피치 에어라인은 엔항공사에서 만든 저가 항공사예요. 예, 근데 흔히들 농담을 해 이런 얘기예요. 예, 피치 못할 사정이 없으면 피치 항공사를 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예, 저가 항공사는 서비스가 안 좋아요. 모든 걸 다 팔고 그다음에 또 비행기 가격이 좀 싼 대신에 기내 들고 있는 수화물 예, 이런 거 가격이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좀 서비스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피치 항공이나 집 에어가 싸다고 샀는데 막상 짐을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집 에어라든가 피치 항공사 같은 경우는 짐이 별로 없이 국내선, 일본 국내선을 탈 때 좋은 항공사고 또 한국 안에서도 티웨이도 있고 또 뭐 진에어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에어 부산도 있고 에어 서울도 있고 여러 항공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도 좀 싼 항공사예요. 이런 국내용 싼 항공사가 있고 일본의 집 에어 같은 경우는 LA와 일본 도쿄를 왔다 갔다 하는 저가 항공사입니다. 생긴 지 4년 됐습니다. 자, 한국은 이번에 프레미아 항공사라는 곳이 생겼는데 여기도 저가 항공사죠. 예, 근데 프레미아 항공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787불로 저가 프로모션 가격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1,200불 정도 합니다. 1,100불, 1,200불 정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다 짐 붙이고 뭐 하고 그러면 아시아나와 큰 차이가 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가 항공은 좀 가급적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피치라고도 나와 있죠. 티웨이도 있고 제주 에어도 있고 자, 이런 저가 항공사들이 다 껴 있습니다. 지인 에어도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실 때는 저가 항공사가 괜찮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릿 항공사가 있고요. 프론티어 항공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저가 항공사인데 가격은 너무 쌉니다. 근데 짐이 많으면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 700불 선에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지금 찾아보면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를 조금 여행 갔다 오시면 더 재밌게 여행도 다니시면서 이웃 나라도 구경하시면서 한국을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보편적으로 비행기 가격 알아보는 거 스카이 스캐너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제가 또 많이 쓰고 있는 사이트가 뭐냐면 K약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K약 혹은 K약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K약이라는 사이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 뭐냐면 여기 보면 왼쪽에 익스플로러라고 지구본이 적혀있는 요 기능이 있는데 요걸 눌러 보시고요. 여기 주 출발 요걸 갖다가 우선 정하셔야 돼요. 본인이 로스앤젤레스면 로스앤젤레스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Anywhere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지도를 조금 끌어서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 줌인 줌아웃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LA를 기점으로 제일 싼 비행기표를 알려드립니다. 야, 이거는 시니어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제가 이걸 많이 이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좀 직업이 프리할 때는 아무 때나 갈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일 저렴한 항공기 가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스페시픽하게 애니타임인데 애니타임 말고 예를 들어서 2023년 뭐 1월 달
혹은 뭐 4월 달, 5월 달 이렇게 정해서 알아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한번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2월 달만 이렇게 딱 선택을 하셔갖고 검색을 하시면 또 다시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LA에서 미국 내 갈 수 있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한 가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뉴저지 뭐 96불, 뉴욕 같은데 193불. 예, 통상적인 가격보다 진짜 싸죠. 예. 애니타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뭐 더더욱 저렴한 가격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하와이 여행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하와이 호놀룰루 얼마짜리가 있을까요? 예. 199불. 예, 199불짜리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격이 지금 꼭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이런 티켓은 금방만 팔리기 때문에 또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지금 이제 하와이 가는 최저 가격이 나오는데 날짜는 임의대로 정합니다. 자, 임의대로 정해준 날짜가 2월 28일부터 3월 7일 사이예요. 예, 이 정도로 LA에서 하와이 여행 가는데 지금 알래스카 에어라인 같은 경우 뭐 377불 조금 비싼데 지금 미국에서 하와이안 에어라인 와 237불이에요. 진짜 쌉니다. 요거 진짜 싼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딜이에요. 보통 하와이안 에어라인 한 500불 갑니다. 통상적인 가격이. 와, 근데 이 알래스칸 말고 참 하와이안 에어라인은 서비스도 좋습니다. 예, 먹을 것도 잘 주고요. 비행기도 편하고 짐도 편하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37불짜리가 있어요. 자,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 하와이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2월 28일 날, 3월 7일 날. 통상적으로 요거 500불, 600불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행 가신다. 그러면 두 분이 이코노미만 타고 가셔도 비행값이 1000불 나와요. 근데 이 가격이면 둘이 뭐 이코노미 타고 가시면 500불이죠. 이코노미 탈만해요. 6시간이면 되니까. 6시간 정도면 이코노미 타도 괜찮아요. 예. 뭐 한국처럼 12시간 가는 거 아니니까. 자, 뷰 딜을 한번 볼까요? 예. 눌러보시면 실질적인 좀 가격이 나오는데 진짜 하와이안 웹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와이안 웹사이트를 보낸 경우도 있고 혹은 더 저렴한 여행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를 좀 한번 볼까요? 예. 날짜별로 가격이 있죠. 예.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2월 25일에 272불, 237불 좀 싼 날이 있네요. 예. 그래서 튜스데이 가는 거 말고 월요일 날 가는 걸 바꿔도 237불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할 수가 있죠. 237불 갖다가 튜스데이로 골랐습니다. 근데 가격이 싼 게 여기 있네요. 예. 5시 5분에 떠나서 9시 10분에 도착하는 게 237불이 있는데 저 같으면 237불보다 242불을 낸다 하더라도 불과 몇 불 차이죠? 5불 차이인데 아침 8시 15분에 출발해서 2시 5분에 도착하는 거 저는 이것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5불 차이지만 도착 시간이 더 빠르니까. 근데 제일 싼 걸 알아보니까 237불이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갖고 골라갖고 그 다음 거 돌아오는 편을 갖다 또 고르는 거죠. 예, 돌아오는 편도 날짜에 따라서 조금 더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돌아온 날짜도 조금 3월 6일 날 돌아도 237불, 3월 7일 날 돌아도 237불. 자, 돌아온 시간은 한번 볼까요? 예. 8시에 출발해서 3시 25분에 도착하는 게 있고 똑같은 가격에 3시 40분에 출발해서 11시에 도착하는 게 있는데 저 같으면 이거를 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체크아웃이 점심때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점심에 체크아웃하고 점심 식사하고 느긋하게 오시는 게 좋지 8시에 출발하시면 사실 하와이에서 한나절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올 때 같은 가격이면 237불짜리 이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와이 비행기표 값이 237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고 갑자기 하잖아요. 예, 237불 그냥 per person이에요. 예, 이렇게 나왔어요. 237불에 하와이를 갔다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 케이악이라는 데를 가갖고 한번 다른 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익스플로러 로스앤젤레스에서 아까 저장이 됐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예, 다른 나라 가는 거 가격을 한번 볼까요? 예, 자, 일본 가는데 547불이에요. 예, 한국 가는 건 637불짜리 있어요. 예. 547불 일본 가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예, 어떻게 가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거의 직항이죠. 제일 싼 데가 573불 집에어예요. 집에어. 아까 말씀드린 이 잘 항공사의 저가 항공사입니다. 4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573불에 일본 직항으로 왔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1,300불, 1,400불 받으면 한국의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좀 느끼시죠? 예. 이 집에어 573불인데 여기 단점이 있습니다. 집에어는요. 저가 항공사라서 짐 붙이는 걸 다 돈을 받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 짐 붙이는 거 이런 거 좀 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73불이 아니라 한 700불 정도는 주셔야지 1번을 왔다 갔다 LA와 1번을 왔다 갔다 하실 때 좀 저렴하게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1번의 국적기인 1번의 잘 항공사도 956불인가요? 1번의 대한항공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1번과 한국이 1시간 차이인데 어떻게 대한항공은 1,500불 돈이 나오고 1번의 국적기인 잘은 956불이 나오냐는 거죠. 이게 좀 한국 비행기가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나마 서비스가 괜찮고 저렴한 가격은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에어라인은 아주 서비스 좋고 깨끗합니다. 863불이에요. 예. 1번 항공보다 한 100불 정도가 조금 한 90불 정도가 더 싸죠. 예, 저 같으면 아마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선택하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집 에어라인은 573불인데 진짜 저렴하게 가고 짐이 없으면 이걸 이용하겠지만 짐이 있으면 이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이용하는 게 결국 여기서 짐 붙이면 조금 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집 에어로 바로 가게 되는데 집 에어 같은 경우는 이 물건 붙이는 거, 예. 풀 플래시를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180도 녹아드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1,406불이죠. 이게 퍼스트 클래스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는 가는 편만 286불. 예, 여기도 날짜별로 적혀 있죠. 자, 오는 걸 또 정해 볼까요? 자, 가는 편에 뭘 적였냐면 자, 80불 더 내면요. 의자를 미리 정할 수가 있고요. 밥을 줍니다. 예, 이 돈을 안 내면 밥 사 드셔야 돼요. 11시간을 밥 안 드시고 하실 수는 없죠. 예, 그리고 23kg까지 백, 그러니까 통상적인 큰 여행용 백 하나를 갖다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가격에다가 80불은 보태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편도가 366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짐 하나도 안 들고 하는 거 아니면 힘들다는 거죠. 자, 오는 것도 283불짜리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 또 올 때는 조금 이게 또 싸네요. 똑같은 패키지인데 69불 8전에 배기지 똑같은 거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나온 게 718불 34전입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금액 주시면 1번 왕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783불이면 싱가포르 에어라인이랑 80불 정도 차이인데 저 같으면 싱가포르 에어라인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싸게 가면 573불에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칩 에어플라인으로 서울에서 그러니까 아까 도쿄로 왔죠. 예. 도쿄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국적기는 비싸요. 뭐 410불, 415불. 예, 비싸죠. 예, 저가 항공은 166불짜리도 있어요. 자, 지금 제일 싼 거 394불짜리 나왔어요. 예, 이렇게 하면 비싸죠. 자, K역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역에서 1번과 한국을 가는 거 다시 플라이트에서 이제 시작을 LA가 아니라 도쿄가 되겠죠. 도쿄 잘못 적었습니다. TOKYO 도쿄에서 서울 SOL 서울. 자, 제일 싼 거 157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일 싼 항공사 1번에 지베어로 갔다가 피치로 오는 거 188불이 있네요. 제일 싼 항공사입니다. 예, 제주에어. 예, 이것도 한국의 저가 항공이죠. 예, 156불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 1번을 지베어로 573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1번에서 좀 묵으면서 한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156불 주고. 그러면 1번 구경도 하고 한국 구경도 하고 돈은 얼마 들겠습니까? 예, 700불 정도밖에 안 들죠. 예, 딱 700불 정도에 한국을 갈 수 있습니다. 573불 플러스 156불이니까 729불이 되겠네요. 예, 729불에 한국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아까 멀티로 해갖고 한국 진짜 싸게 하는 게 있었죠. 예,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울. 예. 아까 제일 싸게 나온 게 얼마 나왔나 한번 봅시다. 637불짜리겠어요. 예, 요거는 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경유해서. 야, 무슨 이게 뭐예요? 사우디의 항공? 이런 데도 있었습니까? 이런 데도 있었군요. 예. 와, 제일 싼 거는 지금 프리미어 항공이 972불짜리가 있고요. 예, 경유해서 가는 건데 이게 제다킹 아플 이거 인터내셔널. 예, 요거는 타면 안 돼요. 왜냐면 32시간이 걸려요. 요거는 675불이라도 값어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너무 싼 거는 좀 이런 게 있는데 직항으로는 1,370불, 아시아나가 1,370불, 대한항공 1,352불. 가격이 이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한국을 1,300불씩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고 다니는 걸 절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꼭 한국 국적기 편하신 분들 있죠. 한국말 통해서 편하고요. 음식 마음에 들어서 편하고요. 한국 국적기가 그래도 마음이 놓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 가는 게 그냥 1,352불이죠. 예. 자, 아까 똑같은 날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한국 갈 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시아나 타고 방콕 한번 들리셨다가 방콕에서 일주일 여행하시고 한국 들어오시잖아요. 방콕 여행 무료로 하고 1,265불밖에 안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한국만 가는 건 비싸요. 다른 나라 가는 건 싸요. 앞으로 중국 노선이 열리면 북경 같은 데 들려서 한국 가는 거 또 500불대 티켓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저는 늘 급하게 끊어도 한 500불, 520불, 550불 이랬고 진짜 싸게 간 적은 230불에 LA에서 북경, 네, 북경에서 열흘 정도 지나고 한국에 왔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중에 미국 올 때 북경 잠깐 들렸다가 북경 공항에서 1시간 정도 면사품 쇼핑한 다음에 미국에 돌아오는 티켓을 230불에 갔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 가격이 많이 저렴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 날짜하고 이 시간이 있죠. 예, LA에서 방콕 가는 거 2월 9일, 방콕에서 서울 가는 거 2월 15일, 그다음에 서울에서 LA 오는 거 2월 22일 이렇게 해서 여행사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1,265불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경우는 여행사에다 직접 여쭤보시면 조금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가 항공은 가급적 인터내셔널 여행할 때는 피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집 에어, 그다음에 피치 항공, 에어 프리미어. 예, 프리미어도 짐 붙이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그만 비행기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보여드린 뭐 티웨이라든가 진에어, 에어부산 이런 데도 좀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콕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 코스로 가죠. 1,265불 더 싸게 내면서 방콕 여행까지 갔다 오지 1,300 얼마를 주면서 서울만 갔다 온 일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뭐 계속 검색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 많지만 이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이 케약이라는 거 저는 제일 여행을 갔다가 심심풀이로 요거는 컴퓨터에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 요거는 전화기에서는 이렇게 좀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행을 제일 심심풀이로 많이 하는 거는 LA. 예, 제가 LA 있을 때는 LA죠. 지금 라스베가스겠지만 LA에서 어딜 가면 쌀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훑어봐요.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까 뭐 뉴욕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예, 이쯤이면 뉴욕이겠죠. 예, 어디 있나? 예, 뉴욕 193불짜리겠네요. 뭐 저희 옛날에 뉴욕 뭐 120불에도 가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찾다 보면. 찾다 보면 이제 어떻게 날짜가 어떻게 나오냐? 2월 4일부터 2월 5일. 뭐 1박짜리는 너무 촉박하지 않나? 예. 제일 싼 게 좀 그러네요. 예. 이건 좀 그러니까 한 2월 7, 8일. 이렇게 바꿔보시면서 계속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예. 젯블루 198불짜리 있네요. 예. 2월 4일에 갔다 2월 8일. 뭐 괜찮네요. 예. 2월 4일에 갔다가 2월 8일이다. 그래서 198불이다. 뷰딜. 그러면 이제 젯블루에 가서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젯블루도 저가 항공사 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갑자기 티켓 생기면 이거를 갖다가 티켓을 사놓고 계획을 세워요. 예. 가서 뮤지컬이나 보고 올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칸쿤 가는 비행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크루즈하고 칸쿤 인클루시브 패키지 이거 찾는 거는 또 다른 걸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행기표는 자꾸 가지고 놀아보시면 좋고요. 특히 시니어분들. 이 날짜가 자유롭잖아요. 이건 제일 싼 티켓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면 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돼요. 뭐 4월달 혹은 5월달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돼요. 5월달쯤의 여행은 언제가 제일 쌀까 보면 5월달에 LA에서 가는 거. 자, 의외로 가까운 피닉스인데 128불 이렇게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또 뭔데 이렇게 좀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행 뭐 미국 내 안 가보신 곳, 뭐 플로리다 한번 가볼까? 198불에 마이애미 갔다 오는 비행기표도 있어요. 거기 갔다 오실 수도 있고 샌호제 108불 이렇게 좀 티켓도 있고 라스베가스 이 라스베가스 툭하면 29불짜리 나옵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 그다음에 하와이 미국에서 놀러 갈 만한 데는 아무래도 좀 하와이죠. 주민하시면 가격이 나옵니다. 5월 달에는 306불이네요. 확실히 성수기니까 아까 230 몇 불짜리 하와이안 항공이 있었죠.
그거 2월 달에 가시면 좋습니다. 하와이 2월 달에 좋죠. 왜? LA는 추운데 하와이는 따뜻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행 자꾸 찾아보시고 날짜도 바꿔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재밌고 좀 멀티시리 가는 거 이런 거는 스카이 스캐너 이 두 개를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텔 팁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자, 3대장이 있습니다. 호텔 찾는 거. 익스피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도 비행기 티켓이 있는데 스카이 스캐너가 더 많이 찾아줍니다. 자, 익스피디아에서 스테이 갖고 어느 도시, 예를 들어서 서울 제가 뭐 2월 24일 날 도착하니까 1월 1일이죠. 1월 24일 날 도착해서 뭐 28일까지 있는 호텔을 찾습니다. 던 서치. 자, 이 익스피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익스피디아는 어디 있는 호텔이 제일 많이 나오냐? 미국 안에 여행하실 때 호텔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안에 여행하실 때는 익스피디아를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유럽을 가신다. 그러면 부킹닷컴을 사용하세요. 유럽의 숙소가 제 경험상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도 찾으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세 군데 다 시간 여유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은데 유럽은 부킹닷컴이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은 아고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아고다가 나오는데 혹시 대한항공 마일리지 있으신 분들은 대한항공 사이트로 들어가서 아고다 들어가시면 이 아고다에서 방 예약할 때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도 됩니다. 자, 여기서도 뭐 SEOU에 서울 치시고 똑같은 거 해갖고 뭐 1월 여긴 또 좋은 게 제일 싼 가격이 미리 날짜가 이렇게 표시돼 나와요. 그래서 미리 25일 날 63불이네. 싸다. 그래갖고 언제가 또 63불이지? 29일 날 가면 66인데 30일 나면 63. 서치 딱 해갖고 나오면 가격이 나와요. 뭐 골든 서울 호텔 45불, 스탠포드 호텔 82불. 요즘에 한국 그 호텔 가격이 쌉니다. 미국에 비하면 진짜 싸요. 절반 가격밖에 안 돼요. 저는 이 신라스테이도 많이 먹는데 이 구로점을 많이 이용해요. 여기가 동네가 공전단지라서 별로 좋진 않은데 뭐 제가 묵기만 하고 여기가 2호선이랑 가까워서 진짜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라스테이 구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예전에는 50불 정도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알아보면 가격이 더 비싸요. 한국 웹사이트 들어가고 신라스테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가격을 알아보면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라스테이 같은 경우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62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호텔이 대다수 웬만한 호텔들이 한국에서 직접 예약하는 거, 한국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하는 것보다 미국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하는 게 더 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좀 추천하는 호텔도 있죠. VIP 딜이라든가 아니면 호텔 딜 이런 거 나온 것들은 가격이 진짜 싸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뭐 평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고 지역적인 장소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면 보편적으로 가격이 더 훨씬 싸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니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시간 여유가 많다는 거예요. 이 K약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이걸 이용해서 이 익스플로러라는 거 있죠. 저는 이거 갖고 노는 거면 어떤 때는 몇 시간을 놀아요. 몇 시간 놀고 보편적으로 저는 애니타임을 놓고 놀죠.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게 또 매일매일 또 가격이 다릅니다. 오늘 봤다고 내일 똑같지 않습니다. 내일은 서울 가는 게 또 499불짜리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물쭈물 하다 보면 티켓이 다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좋은 딜은 팔리고 또 몇 시간 있다가도 또 가격이 많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괌 같은 거 하는 것도 818불. 뭐 진짜 싼 거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인근 나라가 멕시코하고 이 캐나다예요. 그리고 이 중남미 나라들이 있죠. 뭐 구아테말라,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벨리즈, 멕시코 이런 동네들 갈 수 있는 곳들은 많이 있는데 한국에 가보시면 한국 인접국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나라는 일본. 일본도 먹거리 많고 좋죠. 근데 일본은 도쿄 쪽은 안 가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오염이 심해요. 그래서 오사카 쪽이라든가 이 남부 쪽, 나가사키 있는데 후쿠오카 있는데 이런 데 아니면 아예 홋카이도, 홋카이도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홋카이도 삿포로 가시잖아요. 도쿄하고 삿포로 거리가 도쿄하고 서울 거리보다 멉니다. 그래서 일본의 방사능 때문에 위험해서 못 가겠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홋카이도는 안전합니다. 왜 안전하냐? 서울도 안전하거든요. 서울이나 홋카이도 거리나 비슷합니다. 자,
1번 가시는 거 홋카이도 가시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가시다가 홋카이도 한 2시간, 2시간이면 갑니다. 여기도 갈 데 많고 대만도 있고요. 홍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여기 또 많이 있죠. 캄보디아, 비엔남. 한국 분들 요즘에 제일 많이 가신 곳이 비엔남, 타일랜드 좋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여러 곳이 있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이제 타일랜드가 물가도 비교적 저렴한 편에 놀 수 있는 곳도 많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영어가 요즘에 좀 많이 통하지만 그래도 타일랜드가 영어가 제일 잘 통하는 곳. 그리고 또 필리핀이 영어가 잘 통하죠. 곧잘. 그래서 필리핀 같은데 이런 데 여행 가보신 거 좋기 때문에 한국 나가시는 김에 저는 주변 국가 이런 나라들 여행 가시면 그거 진짜 여러분 안 가보시면 새로운 곳에 눈을 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가시는 거는 한국 가시다가 유럽 가시는 거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유럽이 멉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근데 미국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가까워요. 특히 미국 동부에 계신 분들은 유럽 진짜 가깝습니다. 9시간이면 갑니다. 유럽의 웬만한 도시가. 8시간, 9시간이면 가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같은 데는 LA에서 가도 9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10시간 조금 안 걸려요. 왜? 여기 멀리 있는 것 같죠? 근데 지구본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편해서 먼 것 같지만 아이슬란드는 이 북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아이슬란드 가깝고 유럽도 보통 11시간 정도면 LA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동부 같은 데서는 9시간 정도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가시면 유럽 여행 권해드리고요. 한국에 나가신 다음에 여행을 가신다면 저는 아시아권에서 여행 그러면 저는 권장드리는 거 1번 타이완, 홍콩, 근데 필리핀, 그다음에 타일랜드, 베트남 여기 좀 많이 권해드리고 중국은 좀 반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중국은 뭐 상하이, 북경 좋습니다. 근데 북경 같은 데는 유적지 같은 거, 만리장성 같은 거 보실 때는 북경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폐쇄적이라서 여행객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네 중국 인구만 갖고도 너무 많은 나라라서 여행객들한테 별로 친절한 나라는 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이용하셔서 시니어분들 여행 자주 좀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